안녕하십니까. 웰니스 인문학의 박상화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시죠? 제가 늘 웰니스 강의나 웰다잉 강의나 그리고 어떤 해피니스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수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비꽃은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사라질 뿐이다.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되고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됩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듯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답게 살아가는 삶.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예쁘고 진달래는 진달래꽃대로 예쁘고 장미는 장미대로 예쁘고 꽃은 다 예쁘죠. 꽃이 다 예쁜 것처럼 우리 사람도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시기의 말처럼 제비꽃답게 진달래꽃답게 나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위로는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인지 모른다. 혼자서 멀리 가보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따스하게 반겨주는 나. 넘어졌을 때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토닥이는 나. 무엇이든 붙잡고 싶은 절박한 순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나.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까요? 누구든 자신과의 삶을 잘 극복하며 타인과 소통하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다닙니다. 식당에 가서 물 주세요 라고 하면 셀프입니다 라고 하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네 하고 물을 스스로 꺼내다 먹습니다. 식당에 물 가져다 먹듯이 나 사랑하고 나 인정하고 나 칭찬하고 나 격려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타박하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나한테 분노를 하면 내 안에 있는 나는 무척이나 슬퍼지고 힘들어집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또다시 잘하면 돼. 라고 위로하고 감싸주면 훨씬 더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100%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천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3%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이랑 소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지낼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을 잘 영위해 나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웰다잉 교육이란 대체적으로 외부 특강 나가면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죽어. 죽는 이야기 하지 마. 듣기 싫어. 라고 하십니다. 경외시됐고 또 약간 무관심한 이런 부분이 웰다잉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웰다잉 교육은 죽음 교육이 아니라 죽음 준비 교육입니다. 웰다잉은 잘 살고 준비를 잘해서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는 것. 그래서 웰다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과 죽음 준비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저랑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 강의를 통해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무척이나 발전이 돼서 경제 성장국 10위 안에 들은 9위라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행합니다. 그리고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쓰고 있습니다. 자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는 잘 살아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잘 살고 자살도 없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웰다잉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웰빙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그럼 잘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걸까? 나를 잘 챙기면서 그리고 항상 즐겁게, 재미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걸 웰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웰에이징은 잘 나이 들어서 숙성한 된장이나 간장처럼 참 맛깔나는 인생 그리고 마무리하는 삶도 아름답게 순응하는 그런 삶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삶과 죽음의 절차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불멸하거나 불사조인 것처럼 계속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잘 나이 들어가고 잘 익어가는 것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럼 잘 살고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은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웰다잉? 그 얘기 하지 마. 언젠간 가겠지. 그러나 그건 그때 이야기하자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웰빙 준비하듯이 웰에이징 준비하듯이 웰다잉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인간의 마지막 삶을 아름다웠노라, 잘 살았노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계획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인데요. 몸에 대한 준비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중풍이나 치매, 만성질환 예방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강연할 때마다 늘 하고 다니는 말,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니자.
건강할 때 건강하자. 바로 세로토닌 박사님으로 유명한 이시영 박사님의 어록입니다. 진짜 저는 명언이기 때문에 어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전에는 생로병사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생로병 요양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시설에서, 요양원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재가 서비스라고 해서 가정으로 전문가를,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파견을 해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기본적인 신체 관리까지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그 재가 방문 서비스를 지금 더 이슈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하고 친숙한 가정 환경에서 내가 늘 지냈던 곳에서는 편안함이 있고 그리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건강의 악화됨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운동도 하게 되고 또 만나던 가족과 계속 있게 되고, 이래서 중요한 거는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체 능력이 저하가 돼서 질병이 생겨서 요양원에 입소하는 순간부터는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먹는 것, 또 화장실 가는 것, 다 기저귀 처리까지 다 해주시죠. 그다음 씻는 것,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선생님들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걸어 다니면서 내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몸의 준비 말씀드렸고요. 또 마음의 준비는 지나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셨나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셨나요?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저희 아이들 태어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슴 벅차고, 그 가슴 따뜻하고, 그 가슴 아름다운 것들이 제 마음에도 제 기억에도 평생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자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거실 협탁에도 아이들 아기 때 사진들이 다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 때의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서 볼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봅니다. 사진 속에. 어머, 너무 예쁘다. 이럴 때가 있었지, 우리 애기. 너무 행복합니다.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남편이 사업을 2번이나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하니까 가정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져서 정말 우리 가족이 살만한 공간이 없었던, 집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갑자기 행복했던 순간을 얘기하고 힘들었던 순간 얘기하니까 저도 조금씩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행복했던 순간대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그 시간대로 다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행복하고 힘들었던 시간의 모든 경험들이 저한테 지혜가 되고 연륜이 되고, 그리고 강연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역지사지할 수 있고 이심전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름다웠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한번 회상해 보시고 모든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음의 준비 두 번째는 그동안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혹시 내가 상처를 주신 분도 있겠지만 또 내가 내게 상처를 주신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게 상처를 주신 분은 그만큼 생채기를 내서 성장의 발판이 되고 동기를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혹시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미안함과 그리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 훨씬 더 나 개인의 삶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죽음이 온다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죽음이 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하고 싶은 대상도 아마 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예쁜 만큼 저희 부모님께도 많이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이 계시기에 제가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고 결혼하고 엄마가 되고, 그렇게 저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가장 감사하고 싶은 사람, 나의 부모님과 나의 시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나의 아이들, 나의 형제,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저를 모두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죽음이 온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잘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마무리한다 라고 웃을 수 있는 삶, 아름다운 이별, 그것을 저도 꿈꿉니다. 마음의 준비에서 원망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고 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본인입니다. 네 덕분에 고마웠어 라고 말 한마디만 바꿔도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평생 가슴에 원망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도 내려놓고 잘 살았다라는 이별의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인생 살아가면서 각각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내려놓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에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몇 살에 태어났고 몇 살에 국민학교 입학했고,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요즘엔 초등학교죠. 그리고 사춘기는 언제가 왔고, 나는 언제 생리를 했고,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갔고, 나는 성인이 돼서 어디에 취업을 했고, 결혼은 누구랑 했고, 엄마가 되고, 사회생활을 어디에서 했고, 그리고 어떤 여행을 갔고, 그리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열심히 살아내느냐고, 정말 참아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어려워서 나 변변하게 여행 간 것도 없네, 내 먹고 싶은 거 잘 챙겨주지도 못했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봤네 라는 생각이 드시거들랑 이 방송을
본 직후부터 연락하세요. 나한테 맛있는 것도 선물해 주시고요. 예쁜 옷도 사세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자연을 벗삼아서 내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추억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의 빚이 있다면 그 또한 청산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했던 사람한테는 감사하다 라는 부분 꼭 말씀해 주세요.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꽃이 피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 것처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밖으로 꺼내서 잘 소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대단하다, 멋있다, 잘했다. 이런 표현 잘 했던 사람만이 원활하게 하더라고요. 칭찬을 안 했던 사람한테 칭찬해 보세요 라고 외부 강연을 갔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아담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으세요. 그 눈에 빠져들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 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사람한테 강사가 칭찬해 주세요 이랬더니 원칠하시네요. 이래서 또 갑자기 쎄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느꼈습니다. 아, 이게 칭찬도 습관이구나. 표현도 습관이구나.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표현하시고요. 그때그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나중에 얘기해야지 하면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요. 필요한 순간, 필요한 공간에 있어 주어야 되는 것도 사랑이지만 필요한 시공간에 꼭 해야 되는 말을 전달해 주는 것도 사랑이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터 프랭클이라는 로고테라피 창시자가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로도 대단히 유명한데요. 이분이 아우슈비츠라는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라서 그 감옥에 수용이 되면 오죽하면 책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그 감옥에 수용이 되면 살아남는 자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 감옥에 수용이 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나 죽을 건데 뭐하러 먹어? 나 죽을 건데 뭐하러 씻어? 나 죽을 건데 살아서 뭐해? 삶의 의미가 없어. 이러는데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비터 프랭클은 그 주어지는 소량의 물로 조금 아껴서 물에 적셔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발견했을 때 면도로 해서 계속 나는 산다.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가서 행복한 삶을 살리라. 라는 부분에 삶의 의지를 다졌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풀러나서서 삶의 의미를 찾고 원하고 갈구하고 그리고 목적을 갖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더라 라는 로고 테라피에 대한 부분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참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절망만이 보이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기서 나를 가꾼다는 것 무척이나 중요한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이러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파티에 초대된 손님과 같다. 너무 일찍 떠나면 주인이 섭섭해하고 끝까지 버티면 주인이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적절할 때 떠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 적절할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인생의 추억을 만들고 매일매일 살아있다는 의미와 또 행복으로 잘 채워 나가시다가 혹시나 질병이 오더라도 질병과 함께 치료하면서 나 데리고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까 몸에 대한 준비, 마음에 대한 준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하고 불편하지 않고 관계가 좋고 내 관리 잘하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이별이 왔을 때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 만남과 이별, 만남과 이별 이렇게 살죠. 우리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연들은 만나고 이별하고 만나고 이별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마지막 이별이 가족과의 이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지막 이별이 왔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다 라는 삶 얼마나 좋을까요?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쓰여진 인생이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바라는 죽음의 그런 목표는 하루 이틀만 아프다가 평안하게 자면서 떠날 수 있는 것. 고통스럽게 아프다가 내 의식도 없이 내가 언제 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떠나는 거 말고 잘 살다가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나 인생 잘 살았어. 그렇게 하고 주무시다가 주무시듯이 이별할 수 있는 삶이 참 좋다고 합니다. 건강이란 육체, 정신, 마음이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개개인이 모여서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요. 나도 건강하고 너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한 삶. 그것이 바로 아주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에서는 오계와 오복이 있습니다. 생계, 그리고 신계, 가계, 노계, 사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나의 가정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계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중요한 건 오복도 갖추면 좋대요. 부모복 있고, 배우자복 있고, 친구복 있고, 자식복 있고, 형제복 있다라고 하면 인생의 오계를 잘 지키시고 인생의 오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행복한 삶은 내가 만족하는 삶. 이만하면 됐지. 잘 살았어. 즐거워. 재미나네. 이런 삶을 살면 행복하대요. 그런데 불행한 삶은요, 투덜이 스머프 같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거 싫어, 놀러 가는 거 싫어, 밥 먹는 거 싫어, 친구하고 노는 거 싫어, 뭐 등등 싫어, 싫어, 안 해, 안 해, 안 돼, 안 돼. 뭐 이런 삶들. 이렇게 하신다면 바로 누구부터 불행해지시냐면 자신부터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나에 대한 내 관리가 잘 되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하고 불행한 삶을 타인이 만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만들까요? 바로 내 자신이 만듭니다. 나를 행복으로 이끄시겠습니까? 불행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강사가 잘못된 거죠. 누구든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오늘부터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행복과 불행은 용서하고 감사하고 좋은 마음 갖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된답니다. 반대는요. 불만을 갖고 욕심 부리고 나쁜 마음 갖고 부정적이고 이러면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행복지수의 차이와 삶의 질의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잘 선택해서 살아주시고요. 행복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자. 그리고 내려놓기. 그리고 낮아짐과 섬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행복의 법칙은요.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그리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를 판별해서 지혜롭게 활동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어쩔 수 없는 거 바꾸려고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으세요. 근데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꿔서 변화하고 성장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 행복하려고 오늘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오늘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오늘 6시에 퇴근 안 하고 8시, 9시까지 일하고 내일 행복해야지. 이러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오늘 일생에서 내일 더 많이 보상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면 내일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삶 껴안기 중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이고요. 중요한 거, 행복은 대출 받아서 써도 된대요. 우리가 항상 경제적인 부분에서 혹시라도 돈을 대출받는 부분은 나중에 부채로 남기 때문에 꼭 갚아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대출받으면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좀 더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내일 거, 모레 거, 글피 거 내가 대출받아서 미리 행복한다 그래서 행복 대출금을 상환하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지내세요. 카르페 디엠 하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자기관리에는 건강관리 필수입니다. 경제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정서관리 많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관리, 업무관리 해주셔야 되고 맨 마지막 이별관리까지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조건, 돈, 일, 건강, 친구 이 부분을 꼭 잘 챙기셔서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웰레이징 하려면 자, 우리가 웰빙, 웰리빙,
웰에이징, 웰다잉까지 전체의 모든 삶이 웰리스 인문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웰에이징 하려면 건강관리 잘하자, 경제관리 잘하자, 청소관리 잘하자, 일관리, 업무관리 잘하자, 이별관리 잘하자. 이 전체적인 웰에이징이 노후관리에 속한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웰다잉 준비에서 10계명이 있습니다. 건강은 꼭 체크하세요. 괜찮겠지, 난 건강해, 난 튼튼해,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에는 자만하지 않고 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 활동해 주시고요. 혹시 추억 물품이 있다면 앨범이든 배너 쪼고리든 아니면 내가 운동회 때 입었던 옷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보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를 항상 돌아보시는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원하시는 게 있다면,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그때마다 실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언제 한번 만나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런 거 말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먹자라고 꼭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빚을 청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슴 속에 미안함, 용서, 후회 이런 것들 있으면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사전 의료 의향서 미리 작성하셔서 혹시라도 나중에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분들이 떠나보내는 게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불필요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게끔 미리 건강할 때 작성해 놓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롭고 쓸쓸하게 힘들게 이별하지 않도록 고독사 예방해 주셔야 되고요. 나의 장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장례식 때 이런 음악 틀어줘. 꼭 국화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꽃 해줘. 그리고 나는 어디에다가 장례를 치러줘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언장 작성은 꼭 해주시는 게 나중에 가족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마거렛 대처 수상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운명까지 왔지요. 된다 하면 됩니다. 한다 하면 됩니다. 했다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말 한 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걸리기 싫은 질병,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3권, 3333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은요, 즐길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십백천만 건강법이 있는데요. 자, 1은 좋은 생각을 하고, 네, 10은 하루에 10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100은 100자를 쓰고요. 1000은 우리가 1000자를 읽고, 그리고 많은 만보 걷기를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숫자 건강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금은 이제 참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적게 마시기, 담배는 금연하기, 피우지 말기, 그리고 머리 다치지 않도록, 외상 입지 않도록 조심하기. 이게 바로 3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행은요, 챙길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 하거든요. 공공기관 활용하셔서 검사해서 미리미리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수칙에 333 건강법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적이 언제셨을까요? 싱그러운 아침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언제셨을까요?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즐겨본 적이 언제셨나요?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적 있으신가요?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언제였나요? 파란 하늘, 정말 예쁘게 이쁘다 하면서 바라본 적 언제셨나요? 죽음이라는 생사학에서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배워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집중함으로써 죽음도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매일매일 행복하신 카르페 디엠을 실행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즐길 수 있는 아모르 파티 하시면서 언젠가 나는 죽을 수 있다는 메멘토 모리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별할 때, 죽음이 왔을 때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으며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